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15일 경수를 세 번째 기사 1436년 명전통 1년 의정부에서 왕세자의 납빈의 납체 등에 관해 아래다. 이어서 빈이 책을 받는 의식. 하루 전에 주인이 사자의 악자를 설치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관인이 악자를 사자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양하게 하고 휘장으로 가리운다. 그날 복내랑이 사자의 자리를 대문 밖의 동쪽에 설치하되 서양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내시의 자리를 사자의 남쪽에 설치하며 책 안 및 인수와 명복을 드는 자는 남쪽에 있게 하되 약간 뒤로 물러서 모두 서양하게 한다. 주인의 자리는 대문 밖의 서쪽에 동양하에 설치하며 사자 이하 및 주인의 자리를 중문 밖에 설치하는 것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전내 위에는 중문 밖에 설치하되 주인은 남쪽에 동양으로 하고 공인의 자리는 사자의 뒤에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하여 서양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휘장으로 가리운다. 찬자 2인의 자리는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전내가 먼저 안 하나를 한문 밖에 둔다. 시간이 가까이 되어 사자와 부사가 조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빈시의 대문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면 장차자가 맞이하여 악차로 들어가고 궁인들도 각각 자리로 간다. 장음이 명복과 수식을 받들고 내구 위가 연을 대문 밖의 길 동쪽에 넣되 서양하게 하고 북쪽 위가 되게 한다. 여러 위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빈의 의장을 버려놓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사자와 부사가 악차에서 나오면 알자가 사자 이하 및 구인과 전내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로 나아가고 빈자가 조복 차림을 한 주인을 인도하여 대문 밖의 서쪽으로 나와 맞이하되 동향하여 맞이한다. 알자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에 들어와 오른쪽에 있고 안을 가진 자 이하도 따른다. 주인은 문에 들어와서 왼쪽에 있다. 중문 밖에 이르면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책안과 인안을 받던 자가 부사 앞으로 나아가면 부사가 책과 인을 받고 안을 받던 자는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내시는 세자 앞으로 나아가 동양하여 책과 인을 받아가지고 서양하여 전내에게 주고 나서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전내는 책과 인을 가지고 들어와 한문 밖의 동쪽에 서양하여 쓴다. 그리고 꿇어 앉아서 책과 인을 안에 두고 보복하였다 일어난다. 의복을 받던 자와 시위자도 따라 들어와서 모두 전대의 남쪽에 서되 모두 서양하며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부모가 빈을 인도하여 나가라고 찬하여 뜰 가운데에 북향하였으면 장서가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책과 인을 취하여 가지고 일어나서 빈의 앞으로 나아가서 남용하여 쓴다. 장엄이 수식과 명복을 받들고 여러 시위할 사람과 더불어 차례로 들어가서 시위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전내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사측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을 사배하라고 찬하고 시위로 돌아가면 빈이 사배한다. 사측이 장서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앉아 책과 인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빈의 앞으로 나아가서 남양하고 빈에게 주면 빈이 꿇어 앉아서 이를 받아가지고 사교에게 주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사측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은 사배하라고 찬하고 시위로 돌아가면 빈이 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장현이 빈의 자리를 당 가운데에 남양하여 설치한다. 사측이 빈의 앞으로 나아가서 자리에 오르고 청하고 시위로 돌아오면 사교가 빈을 인도하여 자리에 오른다. 공간 이하는 모두 내려와서 뜰에 서는데 겹질로 북향하고 동쪽을 위로 하여 쓴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공간 이하가 모두 제배한다. 이를 마치면 여러 시위할 사람들은 각각 시위할 자리로 올라가서 쓴다. 사측이 앞으로 나아가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면 빈이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사교가 빈을 인도하여 방으로 들어가고 주인이 사자에게 하고 사자가 복명하는 것은 모두 납징의와 같다. 정묘에 고하는 것은 유사가 특생으로서 고하되 상례와 같이 한다. 충문은 임시하여 짓는다. 마루에 납시어 초기하는 것은 일전에 유사가 내외 관원에게 서팽하기를 알려서 각각 그 직책에 이바지하게 한다. 하루 전에 춤호기가 왕세자의 악차를 건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서양하게 하고 또 동궁 문 밖에 설치하여 군관의 자리를 의식대로 설치한다. 복내랑이 군관의 자리를 문 밖에 보통 때와 같이 설치하고 유사가 전하의 악좌를
조개 위에 서양하에 설치하며 향로 둘을 전하의 자리 앞에 설치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하고 왕세자의 자리를 서북쪽에 남양하에 설치한다. 전하기 헌현과 그 휘위를 베풀기를 모두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날의 다방이 주준의 탁자를 동서 아래 약간 남쪽으로 설치하고 찬 하나를 탁자 위에 놓아둔다. 또 찬탁을 찬품은 3가지 과일이다. 주준의 서쪽에 설치한다. 사복의 여연과 말을 널어놓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포시 삼각의 전이가 왕세자의 배 위를 전정의 길 동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에 설치하고 문간 1품 이하의 자리를 왕세자의 배 위의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며 종실과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슬로 북향하게 하고 상대하여 머리가 되게 한다. 종실은 품등마다 반두를 따로 하여 자리를 설치하고 대구는 특별히 정 1품의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감찰 2인의 자리는 문무 반 뒤에 북향하여 있고 판통내와 전이의 자리는 헌현의 동북쪽에 설치하고 통찬 1위는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 있되 모두 서양하며 통찬 1위는 헌현의 서북쪽에 서양하여 있다. 복례랑은 종실 및 문무 군관의 문밖 자리를 홍례문 안에 보통대 의식과 같이 설치한다. 군관은 시각에 의하여 모두 자리에 모여서 각각 조복을 갖추고 장위의 진설은 보통대와 같다. 북이 초음을 알리며 병조에서 여러 위로 하여금 의장을 베푸기를 보통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종실 및 문무 군관이 모두 조방에 모여서 각각 조복을 입는다. 좌중호가 중음을 청한다고 찬하면 군관들이 각각 자리에 나아가고 우중호가 인을 짊어지기를 의식대로 한다. 시위의 관건이 모두 한문에 나아가서 복명한다. 북이 이 음을 알리면 종실 및 문무 군관이 모두 문밖 자리로 나아가고 좌중호가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랜다. 왕세자가 조복 차림으로 나오는데 좌우의 시위를 보통대 의식과 같이 한다. 좌중호가 인도하여 건정문 밖의 악자에 나아가서 앉게 한다. 판통내가 중음을 개청하면 전하가 사정전에 나오는데 원유관의 강사포 차림을 하고 유사가 산선의 시위를 베풀기를 보통대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과 집사간이 먼저 사배례를 행하기를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하기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량이 들어와서 그 위로 나아가며 여러 시위관이 각각 기구와 복색을 갖춘다. 상서관이 보를 받들면 모두 한문에 나아가서 받들어 맞이한다. 북이 사mom을 알리면 전이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랑이 종실 및 문무 군관을 나눠 인도하여 자리로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참치 통례가 왕세자에게 악사에 나와 서양하여 서라고 아랜다. 여러 윗솔과 좌중호 및 권시자가 적당히 따라 들어간다. 판통내가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면 중금이 전음한다. 전하가 열을 타고 나오는데 산선의 시위를 보통대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고 향로의 연기가 오르면 상서관이 보를 받들어 자리 앞에 두기를 인이 있다. 보통대와 같이 한다. 전이가 사배하라 하면 홍찬이 이를 받아 찬하여 종실 및 문무 군관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참치 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해서 들어와서 배 위로 나아가고 북향하고 쓴다. 여러 윗솔과 좌중호 이하로서 따라 들어간 자는 왕세자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꾸러 앉되 북쪽을 위로 한다. 전이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찬하여 왕세자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참치 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로 나아가서 올라가 자리에 나아가 서양하고 서게 하면 다방 제거가 서에서 수를 따라 가지고 왕세자 앞으로 나아가서 서남쪽에 동향하고 쓰면 왕세자가 제비하고 자리로 올라가서 남향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고 잔을 받는다. 제거가 또 찬탁을 들어서 자리 앞에 놓으면 왕세자가 술을 지우고 일어나서 자리에서 내려와 서남향으로 꿇어 앉아서 술을 마신다. 제거가 빈 잔을 받아서 탁자 위에 다시 놓는다. 왕세자가 호를 꺼내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제비하고 일어나 몸 바로 하면 제거가 탁자를 걷어 지운다. 참치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전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동행하고 꿇어앉는다. 전하가 명하기를 가서 너의 배필을 맞이하여 우리 종사를 받들어 공경으로 힘써 거느리라 하며 왕세자가 말하기를 신 아무는 삼가 교지를 받들겠습니다 하고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참치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로 내려와서 문을 나간다. 처음 왕세자가 나가려고 하면 전이가 사배하라 한다. 통찬의 이를 받아 찬하여 정실과 몸무공간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홍내가 전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열을 타고 걸레로 돌아가는데 산선의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신은 판문까지 따라가고 복리랑은 종실 및 문무 공간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리러 나온다. 친령 하루 전에 충우위가 왕세자의 악차를 빈시의 대문 밖의 길사 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시위 공간의 자리를 왕세자의 악차 서남쪽에 동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의 위가 되게 하고 유사가 왕세자의 전안 위를 청사 한가운데 북향하여 설치한다. 그날 포시 삼각전에 사복이 연을 광화문 밖에 동쪽으로 가까이 베풀어 놓고 이 위사에게 부소로 하여금 장위의 진설을 보통대와 같이 하게 한다. 왕세자가 이미 명령을 받고 건정문 밖으로 나오면 우중호가 인을 짊어지고 앞에서 인도하는데 좌우의 시위는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한다. 좌중호가 왕세자를 인도하고 광화문 밖을 나오면 왕세자는 연을 타고 배승군과는 말을 탄다. 이를 마치면 왕세자의 연이 움직이는데 촛불을 18자로 잡고 연 앞에서 시종하기를 보통대와 같이 한다. 왕세자의 연이 빈시의 대문 밖 악차 앞에 이르면 좌중호가 연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연에서 내리기를 청하고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시위로 돌아온다. 왕세자가 연에서 내리면 다음 연의 장차 이르게 된다. 주인이 가묘에 고하는 것은 납치의 의와 같이 한다. 축포는 전과 같은데 다만 아무의 몇째 딸 아무빈 혹은 모친의 몇째 딸 아무빈이 오늘 장차 동궁으로 돌아가게 되어 감창함을 이길 수 없어 삼가 라고 이르고 아래는 모두 같다. 이를 마치면 탁자에 술병과 술잔을 당상에 설치하고 하여 놓고 빈이 명복을 입고 수식을 가한다. 사칙이 앞에서 인도하여 나오고 부치는 공복 차림으로 마루 동방에 서양하여 앉고 모친은 예복을 입고 서방에 동향하여 앉으며 빈의 자리는 모친의 동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빈이 자리의 서쪽에 남향하여 쓰며 집사자가 잔을 취하여 술을 따라 가지고 빈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면 빈이 2번 절하고 나서 자리로 올라가서 남향하고 꿇어앉아 잔을 받아서 술을 지우고 일어나서 자리 끝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술을 마시고 잔을 집사자에게 주고 또 2번 절한다. 좌중호가 왕세자의 악차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악차에서 나오기를 청하며 왕세자가 악차에서 나온다. 좌중호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대문 밖의 서쪽에 동향하여 쓰게 하는데 시위는 보통 때와 같이 한다. 빈자가 주인을 인도하여 나와 대문 밖의 동쪽에서 서양하여 맞이한다. 장축자가 기러기를 좌중호에게 주며 좌중호가 동쪽으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왕세자에게 준다. 왕세자가 이미 기러기를 잡고 문에 들어와서 왼쪽에 있고 주인은 문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다. 주인이 업양하고 먼저 들어가는데 시위자는 사람을 가리켜 헤아려서 시종한다. 중문에 이르러서 주인이 조개 위로 올라가서 서양하여 쓰고 왕세자는 서계로 올라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북향하고 꿇어앉아 기러기를 들이며 주인의 시자가 이를 받고 왕세자는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제비하며 주인은 답변하지 아니한다. 왕세자는 내려와서 나가고 주인은 내려오지 아니하고 내구위를 보내어 연을 중문 밖에 갖다 놓게 한다. 부모가 빈을 인도하고 사칙은 모친의 왼쪽에서 앞에서 인도하는데 부모는 왼쪽에 있고 부모는 오른쪽에 있다. 촛불을 잡는 것과 시종하는 것을 의식대로 한다. 부친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서양하고 경계하기를 반드시 바르게 할 것이 인난이 의복과 비녀이다 하고 명하기를 공경하고 경계하여 밤낮으로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하고 모친에게 명하여 서계 위에서 경계하기를 옷깃을 바르고 매무시를 잘 하라 하고 명하기를 힘쓰고 공경하여 밤낮으로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한다. 스모가 문 안에 이르러
옴매무시를 하여 주면서 부모의 명령을 당부하여 명하기를 공경이 내 부모의 말씀을 들어 밤낮으로 허물이 없도록 하라 하고 옴매무시를 살핀다. 빈이 이미 중문을 나가서 연 뒤에 이르면 왕세자가 연의 발을 들고 기다린다. 모가 겸사하여 말하기를 가르침이 없어 더불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다. 빈이 연에 오르면 모가 경을 더한다. 경의 제도는 대개 명의와 같은 것인데 이를 더하여 길을 가는 데에 먼지를 막아 옷을 선명하게 한다. 왕세자가 대문을 나와 연을 타고 항공하는데 시위는 올 때 의식처럼 한다. 빈의 장이 뒤를 따른다. 주인은 수석을 보내어 빈을 따라가게 하여 빈과 동래에 따르게 한다. 동뢰. 그날 사귀가 빈의 악차를 동합 안의 길 동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장년이 욕석을 베풀어 놓는다. 저녁이 될 무렵에 사규가 동래의 자리를 방 안에 설치하는데 왕세자의 자리는 동상에 서양하게 하고 빈의 자리는 서상에 동양하게 하며 자리 사이에 뇌찬을 놓을만하게 헤아려 둔다. 전선자가 찬탁을 찬품은 세 가지이다. 서쪽 바라치 아래에 설치하고 주준탁을 한가운데 약간 남쪽으로 설치하여 두 개의 잔근을 탁자 위에 놓아둔다. 또 남쪽과 북쪽에 두 개의 관실을 설치하되 실내의 동쪽 모퉁이에 설치하고 또 술편과 잔을 실외에 설치하고 나오는 별실에 설치하여 종자들이 먹게 한다. 왕세자의 연이 이르면 시신은 하마소에서 임시 정지하고 공간이 모두 말에서 내린다. 연이 광화문의 동편문에 이르며 좌중호가 연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연에서 내리기를 청하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나 시위로 돌아온다. 왕세자가 연에서 내려 들어와 내전 문 밖의 동쪽에서 서양하고 기다리고 시위는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중호 이하는 모두 물러간다. 빈이 국문에 이르며 장위는 문 밖에 정지하고 근시장의 시종은 보통 때와 같이 한다. 들어와서 왼쪽 한문 밖에 이르면 사측이 연의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빈이 연에서 내리기를 청하고 장년이 앞뒤에서 촛불을 잡기를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빈이 연에서 내려서 자리에 나아가 옴매무시를 정제하고 사규가 빈을 인도하여 내전 문 밖의 서쪽으로 가서 동양하며 왕세자가 빈에게 읍하고 들어간다. 사규가 앞서 서계로 오르고 빈이 뒤에 오르는데 촛불을 잡은 자는 동계와 서계 안에 늘어서 있다. 왕세자와 빈이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왕세자는 남쪽에서 관세하고 빈은 북쪽에서 관세한다. 장년이 자리를 동쪽과 서쪽에 상대하여 설치하며 왕세자는 빈에게 읍하고 자리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고 빈은 자리로 나아가서 동양하여 쓴다. 사측이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제배하기를 청하면 빈이 제배하고 왕세자는 답하여 제배하고 나서 빈에게 읍하고 자리에 앉는다. 사천이 계간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아 뇌찬을 갖추기를 청하고 나서 일어나며 사천이 소석을 거느리고 올라와서 찬탁을 받들고 들어와 왕세자와 빈의 앞에 설치한다. 사천이 이 주준탁 앞으로 나아가서 잔에 술을 따라가지고 한 사람은 왕세자에게 올리고 한 사람은 빈에게 올린다. 왕세자와 빈이 함께 잔을 받아서 술을 지으면 사천이 각각 잔을 올리면 함께 마신다. 사측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서 빈잔을 받아가지고 다시 탁자 위에 둔다. 사찬이 또 함께 잔을 술에 따라서 다시 들이면 왕세자와 빈이 함께 잔을 받아 마시고 사측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잔을 받아서 탁자 위에 도로 둔다. 세 번째 잔은 건을 사용하되 두 번째 번과 같이 한다. 사천이 북향하여 꿇어 앉아 뇌찬을 마쳤다고 아뢰면 사천이 찬탁을 걷어치운다. 사측이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저하로 들어가기를 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시위로 돌아온다. 왕세자는 들어가서 동방에서 조복을 벗고 사측은 빈이 위악으로 들어가기를 청하여 왕세자와 빈이 함께 실내로 들어가며 잉시들은 왕세자의 퇴물을 먹고 어인들은 빈의 퇴물을 먹는다. 빈의 조현. 그날 주루의 물이 일각에 오르면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내전의 동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왕비의 자리는 서벽에 동양하여 설치하며 상식이 예전의 탁자를 동벽 아래 약간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여 잔 하늘을 탁자 위에 두고 또 찬탁을 찬품은 세 가지 과일이다. 예전의 북쪽에 설치한다. 그날 빈이 일찍 일어나면 사측이 꿇어 앉아 빈에게 내 엄을 청한다.
날이 밝을 무렵에 여러 위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의장을 베풀기를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내구 위가 연을 정침의 서계 앞에 남향으로 놓으면 사측이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랜다. 빈이 명복을 입고 수식을 가하고 나와서 서계로 내려와 연에 오르는데 시위는 보통때와 같이 한다. 강연소에 이르면 사측이 연의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빈이 연에서 내리기를 청한다. 사규가 빈의 인도하는데 의장은 한문 밖에서 정지한다. 시종은 보통때와 같이 한다. 빈이 친문 밖에 이르러서 서상에 동양하였으면 근신이 중음을 개청하고 상의가 중궁의 내음을 개청한다. 빈이 이미 친문에 이르면 근신이 꿇어앉아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랜다. 전하가 원유관의 강사포 차림으로 나와서 자리에 오르고 시위는 보통때 의식과 같이 한다. 상희가 또 중궁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면 왕비가 저기에 수식을 한다. 사은이 상궁을 인도하고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나와서 자리에 오른다. 시정은 보통때와 같이 한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고 들어와서 조개 아래에 북향하였으면 사측이 사배하라 찬하에 빈이 사배한다. 사찬이 대추와 밤이 담긴 반을 빈에게 주면 빈이 이를 받는다. 사빈이 바인을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와 전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였으면 상식이 탁자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두고 빈이 꿇어 앉아서 반을 탁자 위에 들이면 전하가 이를 어루만진다. 상식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를 걷어서 동쪽으로 치운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가면 사측이 사배하라 찬하여 빈이 사배한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계 아래로 나아가서 북향하였으면 사측이 사배하라고 찬하고 찬하여 빈이 사배한다. 사찬이 단수를 담은 반을 빈에게 주면 빈이 이를 받는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올라가 왕비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서양하였으면 상식이 탁자를 받들어 왕비의 자리 앞에 두고 빈이 꿇어 앉아서 반을 탁자 위에 들이면 왕비가 이를 어루만진다. 상식이 모두 걷어서 동쪽으로 치우면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사측이 사배하라 찬하여 빈이 사배하고 나면 사슬이 빈의 자리를 왕비 자리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올라가 자리의 서쪽으로 나아가서 남향하여 선다. 상식이 잔에 예주를 따라 빈의 서남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였으면 빈이 재배하고 나서 자리로 올라가 남향으로 꿇어 앉아 잔을 받는다. 상식이 찬탁을 자리 앞에 올리면 빈이 예주를 지우고 일어나서 자리에서 내려와서 남향하고 꿇어 앉아 예주를 마신다. 상식이 빈잔을 받아서 도로 탁자 위에 놓고 빈은 부복하였다 일어나 재배한다. 상식이 찬품을 걷어치운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계로 내려와서 한문을 나와 연을 타고 항공한다. 시종은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대흔은 해돋을 무렵이고 장차자는 악차를 맡은 사람이고 대흔은 미명이며 포시는 신씨이고 전안위는 기러기를 드리는 자리이고 배승군관은 말을 타고 시위하는 군관이고 잉시는 빈을 따라간 시녀이고 의인은 왕세자의 시종인이고 강연소는 연에서 내리는 곳이고 단수는 찧어서 생강 계피 따위를 섞어 만든 포를 말한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16일 신해 첫 번째 기사 공처노비를 시정하는 법에 대해 형제에 전지하다. 공처노비의 시정하는 법은 속전의 관리나 군민의 시정 내에 의하여 법을 세웠으되 단지 나이 90세 이상의 소생은 모두 시정으로 주고 80세 이상은 시정 일명을 주며 그 소생한 자녀가 먼저 죽은 자에게는 손자나 조카가 시정한다는 법을 함께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경중과 외방의 관리들이 법을 세운 본의를 알지 못하고 공처노비를 시정으로 정하여 줄 때에 만약에 친자녀가 먼저 죽었다면 손자나 조카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시양하기를 허락하지 않으니 산사람을 구휼하는 법전에 양인과 천인의 다름이 있어서 실로 타당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공처노비의 낳은 아들과 딸이 먼저 죽은 자에게도 또한 관이나 군민에게 시정을 정해준 뇌에 의하여 내외손과 질자, 질손 중에서 한 사람을 시양하게 하라 하였다. 질자는 조카이고 질손은 종손이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16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종정승이 토산물을 바치다. 대마도 테스 종정승이 보낸 조전 등 5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1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종묘에 기우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시국의 폐단에 관한 이숙치의 상서문 올리기를 1. 불교란 본래 오랑캐의 한 법이므로 만세의 강상을 무너뜨려서 실로 성인의 도를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사를 혁파하고 그 토전을 감하게 하였으며 그 노비를 거두었으니 정도가 행하여지고 사특한 말이 거치어서 참으로 천년만에 한 번 있는 성시옵니다. 그러나 전토를 아직도 다 혁파하지 못하며 주지가 된 자는 이호국의 길만을 다투어 도모하고 두셋의 승도로서 거절을 지키게 하고는 전토의 세곡으로 자기의 복록을 양 여기었고 여러 곳의 일을 맡아보는 중원과 같은 자들끼리 그 밭도지를 다 제 집으로 운반해 가고 여색을 통관하는 등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 여러 중생들을 모아 윗사람을 비는 뜻이 어디에 있겠으며 청정과욕하는 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전제를 보니 정일품의 과전도 150결이니 홍구대신으로서의 과전 수령도 이와 같거늘 저 중들은 어떤 사람이기야 한 푼어치의 공도 없으면서 가만히 앉아 수백 결의 세곡을 받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의 마음을 썩이는 것입니다. 또 흥천사, 헌덕사 등의 절은 양종의 본사로서 유독 서울 안에 있사온데 여염에 한데 뒤섞여 있어 그 중들이 민가에 출입하기를 평민과 다름이 없이 하오니 도성을 숙청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엎드려 발해하군데 성상께서는 두 절을 혁파하옵시었고 선종과 교정을 합하여 일종이 되게 하시와 진관사로 옮기게 하고 적당하게 전토를 주도록 하시되 그 나머지 각사는 전토도 모두 혁파하여 없애고 구경에 충당하옵소서. 그 죽고 사는 것은 명예에 있으니 화복은 자기에게 말미암은 것이지 요행으로 이룰 수 없으며 또 요행으로 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복을 얻으려고 귀신에게 아침하고 어두운 곳에서 빈다 하더라도 어찌 복을 받게 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잡기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한 것이 법령에 기재되었고 무당이나 박수의 무리는 뒤섞여 살지 못하게 하여 그 사특하고 망령된 것을 끊는 것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성 밑에 살고 있으면서 출입해 정한 데가 없고 허탄하고 요망한 말로 인심을 혹신하도록 선동하여 위로는 경사의 집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화를 두려워하고 복을 생각하게 하여 이것을 숭배하고 믿게 하며 조구의 신에 이르기까지 보호하게 한다 합니다. 무당을 불러서 온 집안이 친히 제사하기도 하고 혹시 질병이 있을 때 소수가 있다고 가리키어 문득 기도를 하게 하되 재물을 기울이고 살림을 파하게 하는 등 하지 못할 바가 없으니 인심이 부정한 것과 풍속이 순화하지 못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으며 그 인심을 혼란하게 하고 풍속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공징인이나 요망한 무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모두 공징이와 요망한 무당의 예의에 의하여 외방으로 축출해서 사방의 듣고 보는 것을 새롭게 하고 영구히 후세의 의혹을 풀게 하옵소서. 1. 감사 수령관은 한도를 맡은 관원으로 그 직임이 지중하온데 오늘날은 혹 부모가 살고 있는 도로 임명하여 보내기도 하고 그 효도로 다스리게 하는 뜻이 지극하오나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근친 귀양지법이 세워져 있사오며 하필 감사의 사명을 받은 뒤에야 어버이 섬기는 도리를 다 하겠습니까? 대개 향중의 나이 높은 자는 모두 부모의 친구들이며 분주하게 일에 복종하는 자도 모두 옛날에 서로 친하던 일족들이라 전원이 다 거기에 있어서 장차 돌아가서 늙으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중인 이하는 그 사이에서 사정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고향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수령은 부모가 살고 있는 고을에 보내지 않았는데 어찌 감사 수령관만 유독 그렇지 못합니까? 엎드려 바라오건대 그 이미 보낸 자라도 모두 다 바꿔 보내게 하고 이제부터는 자기 도에는 재수하지 말게 하소서. 1. 풍속이 박하고 악한 것은 사풍이 탐호하고 여자의 행실이 곧지 못한 데 있으므로 국가에서 이 두 죄를 다스림에 엄하지 않음이 없으나 그러나 장리와 엄부가 잇따라 나와 성대의 교화에 누가 되게 하니 이것은 벌이 가벼워서 경계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 자손들이 동반에 펼쳐 있으면서 단정한 선비들이
나 의로운 부녀들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몰려다니오니 태연자약하오니 악을 징계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신등은 이제부터는 장리와 엄녀의 자손은 동반에 사용하지 말고 착한 것과 간사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국맥을 기르고 기를 바랍니다. 1. 신등이 삼가 성육전을 살펴보니 사대부의 아내로서 3번 개가한 부녀는 자녀 안에 기록해서 뒤에 온 사람을 경계한다고 하였으나 맡은 관청이 없어서 아직까지 거행하지 못하여 드디어 법령으로 하여금 한갑 헌문서가 되게 하였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사헌부에서 책을 만들어 이름을 기록하고 풍속을 가다듬게 하소서. 1. 호패를 차게 하는 것은 간사한 일을 크게 막기 위한 것이며 항산이 없는 자에게 유의할 수 없게 하고 신역이 있는 자는 모피할 수 없게 하여 호적이 이로써 밟고 군액이 이로써 채워져 이름을 숨기고 거짓 벼슬을 하는 간사한 무리들이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실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해에 의논을 들어서 이미 행하다가 오래지 않아서 파하고 많이 신등은 거기 생각하기를 천하의 판도의 넓음으로 호구의 많은 것을 역대에서 다 알지 못함이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인민의 수를 아직도 다 알지 못하니 군국의 정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호패의 부를 회복하도록 분부하시어 호적을 밝히고 간사하고 거짓된 것을 막게 하소서 하니 그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좋기는 하나 그러나 경솔하게 거행할 수 없으니 마땅히 여러 대신과 의논해서 시행하겠다 하였다. 소수는 귀신이 준 재앙이고 수령가는 경력과 도사이며 건친 귀양지법은 어버이를 뵙게 하거나 고향에 돌아가 어버이를 봉양하게 하는 법이다. 자녀아는 매음부의 명부이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수령의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아뢰다. 오늘날 각 고을의 수령들이 친히 공사를 보는 것을 즐겨 하지 않고 감고와 생리에게 맡겨 아전들이 그것을 인연해서 간사하게 되어 백성들이 그 폐해를 입으니 감사로 하여금 감독해서 살피게 하여 즉시 파출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야인을 제어하는 계책을 올리도록 교지를 내리다. 오랑캐가 북쪽에 해를 끼친 것은 그 내력이 오래되었다. 이를 제어해서 항복시키는 방책은 옛사람들도 말을 자세히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섬 오랑캐와 이웃하고 북쪽으로는 야인들과 연해에 있어서 어루만지는 도리와 방어하는 방법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다. 전번에 함길도의 일로서 말한다면 경인년의 알타리의 무리들이 감히 날뛰어 경원을 침략해서 도둑이 양민을 죽이고 해가 진장에까지 미치었다. 우리 태종께서는 그 도둑을 토벌하기를 명하시어 비록 한두 번 보복하는 일이 있었으나 마침내는 면목을 고쳐서 순순히 항복하여 그 땅을 가지고 조정해 오는 자가 길에 줄을 이은 지가 30년이 되었고 변방이 한결같이 편안하여 제어하는 방법도 약간 얻게 된 것이다. 평안도 일경은 국경이 안정되어 본래 좀도둑이 없었으나 임자는 겨울에 파저강의 이만주 등이 포악한 마음대로 행하여 여연등지를 침략하였다. 내가 대신들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종묘에 고유하고 장수를 보내어 죄를 다스리고 그 완악함을 섬멸하였으니 그 남녀들을 사로잡아서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와서 실로 모두 법으로 처치하여 그 무리들을 끊어버리는 것이로되 내가 생각하기로 오랑캐란 금수이요 그 땅을 가져도 쓸모가 없고 그 사람들을 얻어도 백성이라 할 수 없음에 또한 한테의 작은 허물로서 수십 년 어루만지던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 사로잡은 남녀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하여 그들의 생업을 안정시키고 그들에게 후하게 하였다. 따라서 어루만지는 은혜를 전일보다 배나하고 또 무략에 있는 장수를 골라서 변방의 책임을 맡겼었다. 남도의 사조들로 하여금 교대해서 방어하게 하고 해마다 대신을 보내어 방법과 계책을 세우면서 그 방어하는 계책에 유루함이 없게 하였다. 그러나 저 이만주라는 자는 실랑과 같은 마음을 갖추지 않고 항상 개나 쥐 같은 개교를 품고 있더니 을번년 정훈에는 연연구자의 업성을 침략했고 7년에는 제차 혼두 조명간 두 구자를 침략하였으며 금년 오후에는 또한 조명간 구자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여 농민과 마소를 잡아 죽였으니 그들의 악독함이 이러하니 어찌 통분하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제어하는 방법과 해유하는 신의가 다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였는가. 시임관과 산관이나
동서반 사품 이상으로 만일에 제어하는 계책을 능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봉장을 올리도록 하라. 내가 장차 친히 보겠다 하니 봉장을 올린 자가 97명이나 되었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6월 20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동방토룡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6월 20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육지로 보낸 제주 출신의 적도의 귀향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이에 앞서 대신이 헌의하기를 제주는 땅이 좁고 민가가 조밀하여 소와 말을 도둑질해 죽이면서 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참은 많사온데 이로 인하여 말이 번식하지 않으니 청컨대 남의 소와 말을 도둑질하여 죽이는 자는 온 집안을 육지에 내보내고 그 주인이 있는 사천은 본주에게 주되 평민과 공천들은 평안도나 황해도의 땅이 넓고 백성들이 드문 곳에 옮겨두어서 안납하게 하소서 하며 나도 또한 작은 섬 가운데에 무리한 무리들이 남몰래 산골짜기에 모여서 소와 말을 도둑질해서 죽이기를 멋대로 꺼리낌 없이 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그 무리들이 수백 년이 지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드디어 그 의논을 따랐더니 조종생으로 하여금 출세하여 육지로 내보내게 하며 그 수요가 800명이나 되어 전라도로부터 평안도에 이르기까지 넓고 어린 것을 붙들고 엎고서 길을 이어서 간다 하니 그 몹시 고생하고 굶주리며 추위에 얼어 죽는 자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이것을 염려하여 조관을 나누어 보내어 감사 수령에게 효유하여 물어보아서 구휼하고 편안히 무마하게 했으나 그러나 거듭 대신들이 논의가 어긋나서 즉시 육지에 내보내라는 명령을 갑자기 막지 못했다. 그 독자만은 모두 돌려보내어 그 업의 일을 봉양하게 하고 수요가 100여 명이나 되었으나 도망치고 죽은 자도 역시 많았다. 내가 지금 이를 생각하니 제주는 멀리 바다 섬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예의도 알지 못하고 또 안전된 마음도 없어 남몰래 살림에 숨어서 소나 말을 도둑질해서 잡아먹기 보통이니 이것은 더러운 옛 풍속에 물드는 것이라 어찌 육지에서 예의를 아는 백성들과 같이 해서 법으로 아프게 다스리겠는가. 지금 옮긴 자들이 멀리 살던 곳을 떠나서 어거이를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회포와 원망하는 말들이 반드시 화기를 불러서 상하게 할 것이므로 적도들을 찾아 물어서 그 소원이 그대로 육지에 살고자 하는 자는 소원대로 살게 하고 본토에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본토에 돌아가기를 허락하여 수심과 원망을 끊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차마 적도로 하여금 멀리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돌려보내고 하니 이것은 천지가 나아서 기르는 인자이오나 그러나 육지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즉시 놓아서 돌려보낸다면 악을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또 제주는 땅이 비좁고 백성이 많아서 이미 옮겨놓은 적도를 돌려보내는 것이 옳지 못하오니 마땅히 있는 곳에 감사로 하여금 토지를 넉넉하게 주어서 살림살이에 편안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6월 20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엄미를 때려 죽인 정룡을 능지 처참에 처하다. 고부의 죄수 종 정룡이 그 어머니를 때려 죽였으니 형률이 능지 처참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6월 2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의성현령 이귀년이 하직하다. 인견하고 말하기를 건년에는 가뭄 매우 심하여 백성의 생계가 간고하니 가뭄을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으나 백성을 사랑하고 힘껏 다하기를 그대가 가서 공경히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6월 2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게 하다. 또한 북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6월 2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신계 안순 하연 정년 의승범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계로 의정부 찬성사를 안순으로 판중주 원사를 하연으로 참찬을 정년으로 형조 판사를 의승범으로 호조 참판을 민심언으로 형조 참판을 권극하로 첨지중추원사를 송포로 판중부시사 겸 지형조사를 삼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6월 2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적을 막지 못한 이각과 김윤수를 파면하다. 평화도 경차관 안왕경이 도제제사 이각과 지연현군사 김윤수 등이 능히 적을 막지 못한 줄을 탄핵하며 정부에서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추액하게 하되 그들의 직업을 파면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6월 22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충청도에서 한 남자가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6월 23일 무 첫 번째 기사 육지로 내보낸 제주인들의 거취와 공인으로 처벌 삼은 설효조의 처벌에 관한 논의 정부에 의논하였다. 그 하나는 경들이 제주의 우마적을 육지에 내보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즉시 돌려보내게 되면 악을 징계할 수 없다고 하니 그 뜻이 진실로 좋으나 그러나 멀리 고향을 떠난 지 벌써 3년을 지냈으니 좋게 악을 징계한 것이었다. 내가 그들이 멀리 향국을 떠나서 어버이를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민망하게 여기어 고향으로 돌려보내어 그 정을 표기하고자 하니 다시 의논해 아래라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아내와 자식들을 옮기게 한 것은 오로지 지아버지의 죄 때문이니 그 도둑의 몸으로 죽은 자의 처자는 모두 본토로 돌려보냈었어 하고 참천 조계생 등이 의논하기를 제주 사람들이 마소를 도둑질하여 그 생계로 한 것은 오로지 땅이 비좁고 백성이 조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이며 항산이 없는 까닭입니다. 이미 육지로 내보내어 관청에서 토지와 일자리를 주어서 생계를 이루게 하여 모두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 하필 본토로 내보내겠습니까 하였다. 그 하나는 열십이 설효조가 내쫓은 궁인으로서 첩을 삼았으므로 헌부에서 대사의 신이 되시는 물건을 도둑질한 율문에 비부하여 추역하였으니 죄가 차명에 해당하나 그러나 이 앞서 이런 죄를 범한 자가 하나뿐이 아니었다. 이명인, 권총 등도 모두가 중시를 인척가 아니므로 내가 경한 법전을 쫓았으니 유독 효조에게만 중한 법으로 처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권총은 예에 의하여 죄를 결정하려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이 율이 적당하지 못하니 다시 조율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 하나는 처음에 상옥은 하하니 지종성 군사가 되었을 때 군관 갑사 양장수가 가족을 가지고 야인의 말총을 강제로 바꿨다 하여 하하니 감사에게 알려서 억지로 파직하게 하니 장수가 분한 마음을 품고 헌부에 고소하기를 저번에 하하니 절제사가 되었을 때도 또한 피마의 두 필과 소 일두를 가지고 야인의 말과 바꾸었다 하며 헌부에서 장수가 고한대로 하한의 범죄한 바를 추역하여 아뢰었으니 어떻게 처치하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장수가 군사로서 장수를 고소하는 것은 부민이 고소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하한의 범한 죄를 추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조계생 등은 아뢰기를 하한이 범한 죄를 추문하지 않는다면 그뿐이지만 이제 이미 추문하여 드러났으니 의당 끝까지 추문하여 죄명을 바르게 하고 뒤에 오는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수와 졸병이 서로 고소하는 것은 들어서 다스릴 것이 못되나 정상이 이미 드러났다면 또한 용서할 수 없으니 추문은 하지 말고 단지 한의 벼슬만을 파면하되 그 외에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르라 하니 상부에서 설효조는 유리 조부의 첩을 간통한 죄에 해당하니 당연히 자명하여 하겠습니다. 함으로 명하여 장 100대만 치게 하였다. 세종 7월 72권 세종 18년 6월 23일 무 두 번째 기사 공천이나 사천이 낳은 자식의 대우에 관해 의논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공천이나 사천에 장가를 들었다면 여종이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본처의 자식보다 형제가 되는 것이니 천력으로 부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처에게 다른 남편의 자식이 있으면 이를 주게 하고 없으면 아내의 본주인에게 주게 하여 그 아내가 양인이면 남편의 본주인에게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71권 세종 18년 6월 23일 무 세 번째 기사 방패와 섭대장 대부를 여럿으로 나누어 번성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패와 섭대장 대부의 원수가 6,300명이오니 4번으로 나누어 매년에 2,100명씩 번성하게 하되 50명으로 나눠 소속시키고 역마다 각각 42인으로 하여 역마다 한 사람씩 통계하여 50인씩을 거간하게 하소서. 건장의 원수는 540명이오니 3번으로 나누어 1년에 180명씩 번성하게 하되 3군으로 나누어 소속시키고 군마다 각각 60인으로 하며 매년 2인씩을 거간하게 하소서. 방패는 오로지 토목의 역사에만 일하게 하며 그 노고가 건장보다 배나 되옵니다. 또 똑같은 보졸인데도
도목의 격식이 각각 다르면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관한 채아의 결혼이 어렵사오니 우선 또 5인을 더 주어 통계하여 55인으로 하되 영마다 1인씩 거간하게 하여 그 5인을 50영이 돌아가면서 거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3일 오후 네 번째 기사. 감찰에게 착오가 있을 시에 본부에 고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공주에서 비록 청대하여 출납하오나 다른 각사와 견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원들이 하찮은 일에 예의를 잃었다 하여 문득 아정과 서리들을 죄주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그러므로는 만일 감찰에게 착오가 있게 되면 형벌을 의논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본부에 고해서 죄를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청대는 각 관하에서 섣달 거뭇게 사무를 거치고 창구를 봉할 둘 때에 사무부 감찰의 검사를 청하는 일이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4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이천 이종효에게 간직을 제수하다. 이천으로 평안도 도절제사를 이종효로 지여영군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이갑과 김윤수를 평안도에서 잡아오게 하다. 의금부에 영을 내려 이갑과 김윤수를 평안도에서 잡아오게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삼각산의 큰 바위가 무너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대마도의 육랑 차량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대마도의 도만호 육랑 차량 등 11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므로 특별히 쌀콩과 합계 40석을 내려주고 이나의 의복과 목화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9일 갑장 첫 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헌부에서 관직 제수에 관해 상언할 내용에 대해 의논하다. 정부에 의논하기를 이제 헌부에서 상언하기를 감사 수령관은 부모가 있는 도로 보내지 말고 장리와 언부의 엄녀의 자손은 동반에 사용하지 말며 사대부의 아내로서 3번 계가한 자는 책을 만들어 두고 이름을 기록하여 뒤에 오는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이 논의가 어떠한가 하면 모두가 아뢰기를 모두가 진실로 당연한 것이오나 단지 장리의 자손은 직계의 아들이나 직계의 손자는 서반에만 사용하게 하고 3번 계가한 자는 자손은 대성에서 정조외를 논하지 말고 동서반에 사용하여 엄행이 현자의 죄로 다스린 자의 자손은 동반에 사용하지 마시어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조외는 고신을 내줄 때 하자가 있는 데에도 석영하지 않을 수 없는 자에게는 정조외라고 써서 구별시키던 일이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우사단의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1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계달한 내용을 보고 허락지 않다. 전일에 계달하온 선교 양종을 일종으로 하여 성 밖으로 내쫓을 것과 남녀의 무당을 기외로 물리칠 것과 호패의 제도를 다시 시행할 것 등의 일들을 아주 윤허를 받지 못하와 신뢰가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교종의 흥덕사는 태조께서 건물을 시사하신 곳이며 선종의 흥천사는 역시 태조께서 창건하신 것인즉 모두 회철할 수 없으며 무당은 옛날의 3대에도 있었으니 믿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멀리 추방할 것이 없고 인민의 수요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호패를 실시하면 인민이 반드시 소유할 것이다. 이제 재변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안정하여 천견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각 수령이 부방하는 배단을 시정하게 하다. 병조판서 추회사 강 등이 아뢰기를 평안도 각 고을의 수령들이 각기 그 관의 군주를 인솔하고 연번으로 연번에 부방하고 있사온데 각 고을이 멀리 떨어져 있고 길이 막혀 있어 공옥에 필요한 물자 수송에 소요되는 말이 7, 80필에 이르고 이에 수종하는
시역도 또한 100명을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한갓 백성들에게 소요를 끼칠 뿐 아니라 마필의 사망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장차 전마가 다할 것이오니 실로 크게 우려되는 일이옵니다. 이제부터는 수령들이 친히 군주를 점검하여 이를 각익의 천호에게 주어서 인솔부방하게 하고 도절제사가 엄하게 규찰을 가하도록 하옵소서 하고 아뢰기를 병사란 멀리서 제어하기 어려운 일이 것이기에 반드시 변장의 전제에 따라야만 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평안도 변방의 군비에 대한 일들을 해마다 대신을 보내어 모든 조치를 전제하고 있는 까닭에 그 도의 도절제사는 아무런 시행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모의가 순조롭지 못하고 서로의 모순을 가져오는 패단이 어찌 없겠습니까? 또 군령이 여러 곳에서 나와 사절들이 그 쫓을 바를 몰라서 변방의 일이 이완하게 되어 침략이 있을 때마다 이를 추격하여 체포하지 못하곤 하오니 이제부터는 찰리사와 부사를 파견하지 마시고 오로지 도절제사에게 책임을 집어서 그 공효를 이루는 것을 볼 것이며 만약 서울이 군사를 파견하게 되면 상대우권 중에서 무리하게 있는 자를 택하여 정예한 군사를 인솔하고 부방하게 하되 이를 도절제사의 휘하에 예속시켜 도절제사의 임시구획에 따르게 하여 군령을 일원화하고 국가에 쓰는 불시로 조간을 파견하여 순행 고찰해서 상부를 정하게 하소서. 임금이 의정부에 의논하기를 나도 역시 벌써부터 수령들이 부방하는 패단을 듣고 들어왔고 이를 혁파하자고 건의한 자도 또한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장수가 외지에 있으면서 기회에 따라 계책을 설시 하는 것을 아직 그 공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갑자기 건의한 자의 말만은 믿고 자주 그 정책을 고치게 된다면 장수는 그 제의 계책을 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도성 밖의 이런 대장의 계책에 따라야만 비로소 그 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면서 그 효과를 보려던 것이었는데 이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 배가 과연 건의한 자의 말과 같다면 장차 어찌 처리해야 되겠는가. 또 개축년 가을부터 언제나 도안무 찰리사를 파견하여 평안도 일원을 전제하게 하고 도절제사 이하 모두 그 명령에 따르게 한 것이 이미 수년이 되었는데 비록 그 공효는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호령이 한 장수로부터 나오는 것만은 역시 옳은 것이다. 이제 홍사석을 파견하여 찰리부사로 삼는다면 그 품질의 존비가 도절제사와 서로 대등하니 그 호령을 낼 때 누가 주장한단 말인가. 또 군령이란 반드시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연후에야 공을 이룰 수 있는 법인데 만약 주장하는 자가 하나가 아니면 군졸들이 쫓을 바를 모르게 되어 그 해가 작지 않다는 것을 옛사람들도 이미 그 패를 말하였던 것이다. 이제 최사강 등의 논의에 따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모두들 옳다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 시역은 자벽부이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1일 을축 세 번째 기사. 경기 용인현에서 한 남자가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6월 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다. 세종실록 제13권 세종 18년 6월 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새 상둥이를 번만한 한 막금의 아내에게 쌀콩을 내리다. 열석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6월 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금천현에서 한 남자가 벼락을 맞아 죽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6월 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처음으로 경성부에 토관을 두다. 동반에는 정오품의 통의랑, 도부사 서경, 종오품의 봉의랑, 정례국사와 정육품의 선직랑, 장서서 영, 종육품의 봉장랑, 정객서 승과, 정칠품의 희공랑, 사창서 주부, 종칠품의 주공랑, 영송서 승, 전주서 승과, 정팔품의 공무랑, 영서서 직장, 종팔품의 직무랑, 사옥서 녹사, 제학원 녹사, 의학원 녹사와 정구품의 계사랑, 영선서 부녹사, 종구품의 시사랑, 정객서 부녹사, 영송서 부녹사이며 서반에서는 종오품의 건충대위, 진봉위, 중량사직 일명 종오품의
의충 대비 좌량 사직 일명 우량 사직 일명과 정육품의 건신 대비 중령 부사직 일명과 종육품의 여신 대비 좌량 부사직 일명 우량 부사직 일명과 정칠품의 돈의 도위 중령 사정 일명과 종칠품의 수위 도위 중령 사정 일명과 좌령 사정 이명과 우령사정 이명과 정팔품의 분용도위 중령부사장 일명과 종팔품의 효용도위 중령부사장 이명과 좌령부사장 이명과 우령부사장 이명과 정구품의 중령대장 4명 좌령대장 4명 우령대장 4명 종구품의 중령대부 6명 좌령대부 6명 우령대부 6명이었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2일 병인 5번째 기사 이만주 종언칠이 토산물을 바치다. 이만주가 지비, 동관, 음보 등 6명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왔으므로 의복과 목화 등을 내려주고 종언칠이 구량, 조이, 문 등 6명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왔으므로 원칠에게 총 쌀과 콩을 아울러 50석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3일 정묘 첫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 2천이 사조하다. 사정전에서 인견하고 내구마 한 피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3일 정묘 두번째 기사 평안 함길도의 소보에 무신을 파견하여 변경을 수호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평안 함길 양도의 연변 각처의 소보들은 각보 천호의 예의에 의하여 무신을 임명 파견하여 변경을 수호하게 하고 도절제사로 하여금 그의 건만을 통찰하여 출척을 엄하게 하소서. 또 이보다 앞서 보방하는 사람들을 거리의 원건으로 기한을 세워 벼슬을 주어 싸운데 본도는 30개월이며 경기 황해 광원은 삼도는 20개월 충청 전라 경상 삼도는 15개월로 기한을 정하고는 달수가 차게 되면 비로소 토관이나 산관직을 제수하되 그 자원에 따라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신등이 다시 생각하옵건대 한정된 달수는 많고 직위를 받는 것이 더디게 되면 아마도 이에 응모하는 자가 적을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자원 응모하는 자에게는 먼저 그 지위를 주고 그 도내의 사람이면 2년, 타노의 사람이면 1년으로 한정하여 정식을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3일 정묘 세번째 기사 봉상군에 큰 바람이 불어 벼가 상하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4일 무진 첫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넘어져 뽑아지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4일 무진 두번째 기사 무당과 승도를 모아 비를 빌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4일 무진 세번째 기사 봉상시의 은찬을 도둑맞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4일 무진 네번째 기사 사직에 비를 빌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4일 무진 다섯번째 기사 동두리 불화 종무직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무직 선영 등 7명을 보내 역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4일 무진 여섯번째 기사 포표물 비밀리에 붙이는 일에 관한 논의 의정부에 의논하여 헌의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수령들의 칠사에 대한 등급을 감사가 단단히 밀봉하여 올리면 친히 열람하시고 나서 승지로 하여금 다시 봉하여 이조에 내려주시게 되어 매우 비밀이 취급되었거늘 비목이 아직 내리기도 전에 이조에서 이를 전사하여 사음도로 입문하게 되면 이전들이 이를 보고 들을 수 있어 반드시 중회에 누설할 될 것이오니 마땅히 이조로 하여금 비목이 내린 뒤에 헌부로 입문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어떤 헌의자는 말하기를 포표문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하여 의당 비밀리에 붙여두므로 국초부터 수령의 전체는 단단히 봉해서 계달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던 것인데 이제 만약 보통 공사의 예의에 의하여 수령들의 성명과 등급을 열서하여 사음부로 입문하면 여러 아전들이 이를 몰래 보게 되어 반드시 외부의 누설하여 쾨열에 참여하게 못한 자는 반드시 힘쓸 뜻이 없어 치사에
태만하게 될 것이며 마땅히 이조로 하여금 명령을 받들어 등급을 시행하게 하고는 사헌부에 의문하지 말고 봉함하여 간직하여 두었다가 헌부에서 빙고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계달한 연후에 갖다 보고 즉시 이조에 반환하게 할 것이며 또 행대를 나누어 보낼 적에는 만약 감사의 계본을 먼저 알게 되면 먼저 편파적인 사정이 생겨 반드시 감사의 계본의 등급에 의거할 것이며 혹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있게 되면 칠사의 실적을 고험함에 제 감정대로 올리고 내리는 패단이 어찌 없겠습니까? 마땅히 행대로 하여금 역시 감사의 계본을 모르며 각기 그 경내에 이르고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사헌부로 보고하게 하고 사헌부에서는 그 보고한 것을 지고 감사의 계본과 참조하여 감사가 한 포편의 허실을 조사하며 포편을 비밀로 하는 원칙을 거의 얻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 두 개의 권위를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를 의논하여 계달하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신등이 삼가 원전을 삼가 하온바